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휴일이 다가왔으니까 편하게 쉬시고요. 국내장은 조금 안 좋지만 미국장 버텨주고 있죠. 근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장이 좋은 게 아니라 나스닥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짱짱하게 버텨주니까 다행히 TQ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어제 9시 30분에 CPI 발표됐죠. 4.9 나왔습니다. 그래서 5%보다는 낮은데 전월보다 많이 내려왔죠. 근데 아직도 높다. 그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다고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가가 꼭 반드시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또 올라가냐? 알 수 없어요. 그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뛰어내리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 거꾸로 또 언젠간 떨어지겠지, 바로 떨어지겠지 하면서 인버스를 잔뜩 사는 그런 걸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장 분위기가.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 온 건 사실은 대충 끝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는 올 거고, 이게 이제 2달 앞이냐 6달 앞이냐 1년 앞이냐 뭐 이런 문제니까 답이 정확히는 안 나오죠. 그러나 대충 나와 있는 답에 우리가 너무 모험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 위주로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들을 지금 풍향계를 볼 수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뭐 북동풍이 불다가 갑자기 남서풍이 불 수 있는 거죠.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풍향계를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차트고,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TQ 240분 봉에서 검노선 지지 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락 부분이었는데, 자,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에 아랫골이 달았죠. 자, 이런 시그널이 중요하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랫골이 길게 단 장대 양봉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고점, 전 고점을 돌파하면 올라간다. 자, 일봉상 어떻게 됐나요? 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다 돌파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돌파됐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승 시그널, 화살표 둘 다 떴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 꺾여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래서 32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이더라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 눌리면 결국은 이 검노선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고민할 때보다는 언제 팔 것인가, 요거를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차트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자, 요게 S밴드인데요. 여기 갈색 라인에 닿아서 내려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색까지 잘 안 가요. 이 핑크색에 닿습니다. 여기서 닿고 또 내려왔죠. 그럼 어디까지냐? 여기 핑크색이에요. 여기 핑크색. 이 핑크색이 이 검정색 300일 이평과 만나죠. 그러면 이 정도 갔을 때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31.3 정도 됩니다. 31.3이니까 32 정도에는 한번 또 매도하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갖고 계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린존이 나왔죠? 일봉에서 그린존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꺾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240분 봉에서는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5월 4일 새벽에 그린존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도 눌린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지지받고 상승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S밴드 닿으면 또 내려가서 지지받고 또 올라올 테니까 또 28.5 정도가 지지점이 될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또 매수 걸어 두시고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큰 재미를 볼 수 있나요, 이게? 큰 금액을 넣으면 큰 재미를 보겠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위험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딱 목표 금액을 갖고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죠?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예. 그냥 로우 리스크, 낮은 리스크에 미들 리턴을 바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예, 주가 빠지거나 횡보장에서는 용을 쓴다고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하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르면 좋은데 그걸 찾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걔가 내 마음대로 안 가면 어차피 손해는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상 강조드려요. 지금 큰 욕심 부리지 마셔라. 그래서 제 샘플 계좌에도 아직은 CMA를 62% 이상,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고 있고 저도 매수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ETF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ETF, 국내 ETF, 해외 ETF 이런 지수 추종형, 그 다음에 채권하고 대체 자산을 늘리고 있고요. 종목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 종목을 한 40에서 50%,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이제 줄였어요. 예, 거의 반 이하 30%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 내고 이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OXL이나 자, TQ 같은 경우도 TQ는 저는 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SQQQ, 예, 인버스도 갖고 있지만, 자, 이러면 어떻게 하냐? 조금 줄이는 거예요. 손절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투자해서 내가 손실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폭 손실 확정 짓고, 그걸 다시 TQ로 늘려주는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아니에요. 매일 안 하셔도 되고, 지금 3일 연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인버스 줄이고, 그걸로 그냥 TQ를 좀 사놨어요. 5% 정도 더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예,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항상 제가 강조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 빅테크 개별 종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거 떨어진다고 해서 막 열심히 예, 사진 않았죠. 근데 그리고 다른 데 눈을 돌렸지 않습니까? 예, 금융주나 TMF 이런 거.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TMF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라는 갔었죠. 분명히 올라갔었는데 결국 재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유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추세가.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황색 라인을 돌파하고 가야 돼요. 근데 못 가면 원위치거든요. 여기도 돌파했는데 못 갔죠. 원위치예요. 계속 어떻습니까? 추세선이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일봉상 보시면 자, 저점을 찍었어요. 이전 저점 여기보다는 높은데 문제는 여기 C라인하고 예, 검노선이 위쪽에 있죠. 저항받을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왔죠. 그럼 여기도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다시 내려올 확률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 폭락하냐? 그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올렸다 내렸다, 그죠? 올렸다 내렸다. 지금 용수철처럼 가고 있어요. 용수철처럼.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떨어져도 예, 다시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빨리 예, 여기서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응축 단계니까 천천히 사가시면 된다. 근데 그게 이번 주 다음 달이 아니라 예, 아직은 금리 인상이 동결됐다라고 뭐 확정 발표 안 났죠. 25bp 또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나고 동결이 되고 나서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장기 국채는요, 어차피 금리가 픽스가 된 다음에 침체가 오는 구간에도 대부분 하락 또는 횡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셔도 안 늦고, 그러면 지금은 예, 빅테크를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전달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TQ랑 SOXL은 많이 내려갔어요. 예, 요건 조금 예,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힘겨루기에 의한 거라 거기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TQ 같은 경우를 제가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줄이더라도 비중을 줄이더라도 확실히 꺾이지 않는 이상은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저도 그래요. 계좌상 결과적으로 지금은 TQ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거지 TMF에서 크게 수익을 본 게 아닙니다. 뭐 저점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팔고 하면 되는데 이거 뭐 여러 종목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원래 장기 투자자고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대부분 한 종목으로 특히
지수 레버리지로 뭐 올인해서 투자한다. 이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이런 지수 레버리지 상품들은 또 지수 ETF들은 그냥 보유에 가는 겁니다. 장기 보유하면서 때 되면 팍 올라가서 수익 내고, 단지 올라갔을 때 이런 점이죠. 이 부분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매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스킬을 배우시면 되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240분봉상 보시면요, TMF가 신호가 다 나왔어요. 자, 여기 돌파 못했죠? 이 갈색 선에 닿아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락을 파악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검노선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정색, 노란색 선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깼다가 올렸지만 결국 깼죠. 그러니까 한번 깨진 애들은 또 깨져요. 그래서 여기 깨고 내려왔을 때 그게 이제 요 가격 되겠죠. 손절하시면 되잖아요. 수익이면 익절하시면 되잖아요. 한 30%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지금 밴드에 닿았죠? 요게 이제 제가 S밴드라고, 스윙밴드라고 부르는 건데, 자, 요 하단에 닿았을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여기 보시면 갈색 스윙밴드 상단에 닿았죠? 그리고 검노선은 뚫었지만 C라인에 부딪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내려갈 확률이 더 크긴 합니다. 왜? 여기가 지금 닿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일봉상 보면, 요건 240분 봉상이고 여기 그린존이 나왔거든요. 240분에도.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겠죠? 여기 상승 화살표 빨간색이 떴기 때문에 얘가 여기 갔다가 부딪혔다고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는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사야지 굳이 이런 때 사면 안 된다. 차트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봉상 보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른다고 여기서 사면 안 된다고요. 이쪽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일봉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 그때 240분 봉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스케일도 참고로 꼭 하세요. 자, 제레미 시걸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은 언제나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장기 투자는 불확실한 시대의 위험을 이기는 탁월한 방법인데, 이거는 타이밍 투자가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 그죠? 근데 지금 마켓 타이밍을 맞추겠다. 차트에서 분봉, 일봉, 주봉봉 정도 보고 판단하는 건요, 여러분 타이밍을 맞추시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를 확인하시란 얘기입니다. 이걸 한 방에 내가 맞추겠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추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분할 매수합니다. 분할 매수. 아까 차트 보면 내려갈 때 5번 나눠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왔다 생각했을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반등한 다음에 확인하고 산다. 그래서 검노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차트를 봐도 TQ를 그냥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했다가 상승은 어디서 확인돼요? 바로 검노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때가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S밴드 닿아서 다시 내려오죠? 그럼 여기다 검노선 또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 이 단계, 요게 상승 확인되는 절차예요. 그럼 이때 늘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싸다고 계속 살 필요가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차트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는데 안타까운 문의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자, 요게 2022년 9월 자료인데, 조식했다 돈 삭제. 작년에 많이 당했죠, 저희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내려갈 땐요, 웬만하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쉬시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절대 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의 우상향, 10년 우상향을 믿는 거지 1, 2년 동안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작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의가 들어와요.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IRP죠. IRP들이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수익률이. 그랬더니 이걸 뭐 옮긴다거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에 그러니까 ETF 같은 걸로 투자가 되죠. 이걸 다시 금리 상품으로 옮긴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주식이 지금 싸지고 있잖아요. 점점. 내년까지 분명히 싸질 건데, 이럴 땐 뭘 하셔야 되냐? ETF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레버리지나 주식이나 이런 ETF를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연금저축펀드 있으시죠? IRP 있으시죠? 그 다음에 ISA, 중개형이든 거의 중개형 갖고 계시겠죠? 이 세 가지 상품은 소득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어차피 주가 안 좋을 거면 이런 거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놔두시고, 관심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지금 주식에만 또는 레버리지 ETF만 올인할 때가 아니에요. 얘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레버리지 ETF는 단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쭉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에 신경 쓰셔라? 주식보단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려요. 연금저축펀드, IRP, ISA로 더 신경을 쓰십시오. 거기다 사시면 돼요. 떨어지면 어차피 연금저축펀드 내년에 깨실 거 아니잖아요. 해지하실 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아 가십시오. 이런 것들을 지금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이런 세금형 상품들을 더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어요.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주식은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할 단계고,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한방, 현금 들고 있다가 딱 사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반등하면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관련된 상품은 우리 지갑, 내 자산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올인하지 마시고 잘 분산하세요. 이게 2022년 12월 13일인데, 자, 이제 2021년 기사도 있어요. 그때 주가 어땠습니까? 좋았죠? 그때는 뭐 펀드로 대이동한 연금저축 수익률 대박.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와서 다 원위치 됐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네, 이때도 펀드를 해지해서 ETF로 더 올라간 2차전지 ETF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쪽 ETF로 옮겼어야죠. 옮겨서 더 큰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거지, 주식 양을 늘리거나 레버리지 ETF를 늘리시는 걸 막진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늘리실 때가 지금은 아니다. 반드시 이 말씀 드려요. 여기 보시면 소나기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포탈에 나오는데요. 여기 종이박스 쓴 것 같아요. 우비 입고 종이박스를 썼어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시는 분도 있고, 여기 오토바이 위에다가 돗자리죠? 돗자리 피고서 피하시는데, 여러분,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앉았나요? 이렇다고 내 옷이 아주 비 안 올 때 쨍쨍한 햇볕처럼 말라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젖어요. 그러면 굳이 더 젖을 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외받고 있는 내 자산들을 더 신경 쓰세요. 이쪽에다가 더 많이 투입을 해 놓으시면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검노선을 통해서 여러분 비중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월봉이 있고요, 주봉이 있어요. 그리고 일봉하고 240분봉까지 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올라왔죠? 상승이죠? 그러면 1차 여기가 검노선이거든요. 검노선 위죠? 그리고 이 아래가 C라인입니다. 파란색이 C라인인데 위죠? 그러면 10%, 10% 이렇게 저는 계산을 해요. 그럼 20%가 되겠죠, 비중이. 자, 표로는 이따 표현해 드릴게요. 그럼 어쨌든 얘는 20%가 돼요. 주봉상 어떻습니까? 둘 다 위죠? 여기에 위쪽. 그럼 여기도 20%입니다. 그러면 40%가 되겠네요, 비중이. 그럼 일봉 볼게요. 자, 일봉에선 어땠어요? 깨졌죠? 네, 그리고 C라인 위쪽에 있죠? 그럼 얘는 10%입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20%예요. 근데 얘는 검노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10%를 줄인 거예요. 마이너스 10%를 줄인 거예요. 자, 분봉에서 어떻습니까? 검노선도 깼고, 그죠? C라인도 깼어요. 그럼 얘는 0%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합산하시면 몇이 나오냐? 전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계산을 해요. 뭐 주식하는데 계산까지 하냐? 아니죠, 해야죠. 내 돈 갖고 하는 건데 그냥 보고서 대충 막 감각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종목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다 계산해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산을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계산 잘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500만 원 정도 보유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라갈 때, 한창 올라갈 때 이게 풀로 쳤었죠. 쳤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자, 아까 보셨죠? 월봉 비중은 20%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 검노선 C라인 다 위니까 20%. 일봉에서 지금 검노선은 깼고 C라인 위니까 10%예요. 그럼 보유 비중이 50%예요. 그러면 250만 원을 지금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저는 얼마 갖고 있냐면요. 2주 갖고 있어요. 다 매도했고 2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야 되죠? 네. 왜 2주냐? 떨어질 때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싹 팔았다가 10%만 남겨놨다가 다시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남겨놨어요. 2주 더, 여기 보시면 3주 더 사야 돼요. 저는 3주 더 사야 되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사야겠다.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계산했는데 지금 보유 비중이 60%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서 현재 300만 원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팔고 있어요. 2개 더 팔아야 되니까 오늘도 2주 더 팔았었고 이건 다음 주까지 봐서 반등 못하면 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하락한다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악재가 너무 터졌죠. 2차전지 악재 터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대신에 매도를 저는 했단 말이죠. 자, 전고점이죠. 일봉상.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했죠. 그럼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때 검노선 깨고 내려올 때 저 65만 원 정도에서 거의 매도를 했거든요. 여기 3번 나눠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어요. 산 건 이제 예전에 샀으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다 했다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일봉상 어때요? 도지 나왔잖아요. 양봉 도지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떴다가 내려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반등하는데 위로 간다? 아니죠. 이건 쉽지 않아요. 절반 정도. 이 구간에 절반 정도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또 검노선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 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여러 가지를 알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입니까? 6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저는 여기서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면 하시고 차트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여러분 쉬워져요. 그냥 숫자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MTS 보면 수익률 있죠. 수익률의 가격 뭐 이렇게 그것만 보고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생각 꼭 하시고요. 자, 오늘 대성미생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어요. 29.9% 갔는데 저는 안 샀습니다. 이유는 자, 보세요. 월봉상이죠. 여러분 월봉상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검노선 깨고 내려왔죠. 어디까지 딱 올렸어요? 딱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쵸?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올렸고요. 자, 이 위로 올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올릴 수 있는데 그럼 C라인 부딪히겠죠? 자, 이거 누가 올리냐? 개인이 못 올려요. 우리가 다 모여서 대성미생물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안 샀는데 갑자기 확 오르죠? 이건 세력이 돈을 쏜 거죠. 여기다 싹 돈을 쏜 건데 걔들이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는 요만큼 물량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고 여기를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털려면 위로 올려야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그냥 바로 다시 두 번째 슈팅. 그럼 세력도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확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면 여기 샀던 사람들은 다 팔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는 아직은 안 샀고요. 그럼 쌀 때 사야지. 아니, 상관없어요. 올라갔을 때 사면 됩니다. 올라갔을 때. 얘를 뚫죠. 22,500원을 뚫으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때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한 70% 긴 윗골이 달고 다시 하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한 단계고 여기를 넘었을 때 22,500원을 확실히 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범노선도 올라탔죠. 그 다음에 C라인도 올라탔죠. 그러면 이게 상승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살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주봉상에서는 검노선 뚫었죠. C라인도 뚫었어요. 그럼 일봉상 보면 일봉까지는 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뭐 다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그럼 지금은 사면 안 되냐? 사도 돼요. 대신에 많은 비중을 실지 마셔라. 눌릴 때가 있으니까 지금 막 올라타지 마시고 내려갈 때 사셔라.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성 미생물의 재물을 봤는데 뭐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서 저는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샘플로 말씀드렸으니까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고 이 검노선만 잘 파악하셔도 주봉상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올라는 갈 겁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